사진 찍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하나, 둘, 셋. 네, 다음은 구호 외치면서 한 커트 더 찍겠습니다. 정권! 그렇지!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8월 20일, 8월 30일 그때 그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언론에 공지하신 것처럼 일정대로 우리 당의 경선 일정이 출발하고 경선 버스가 출발하게 되면은 아마 국민들의 관심이 우리 당으로 향해서 정말 즐겁고 또 그리고 서로 시너지가 나는 경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저희가 아까 결의를 다졌던 것처럼 꼭 내년 3월에는 이 멤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승리를 자축하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행사 하면서 대선 후보들 많이 만나셨는데 예. 이게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총장이나 이런 분들 입당 빨리 하라고 압박하려는 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당에서 참여를 이제 경선 참여를 밝히신 후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또 마냥 안내 없이 이제 활동하시도록 두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선준비위원장님께서 이 안내하는 모임을 만들자는 취지의 제안하셔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정의당에서 장혜영 의원이 예. 대표님에게 안산 선수 그 양궁 안산 선수 공격하는 악플들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의당 일은 정의당에서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예. 아니 우리 경선 준비 관련해서 서해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예. 지난번 총선에서는 당의 약간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발언들로 피해가 좀 있었는데요. 오늘 뭐 후보자들 측에서도 마타도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도 나왔는데 네. 앞으로 경선 과정이 좀 격화되다 보면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하실 방침이 있나요? 예, 많은 후보들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선 환경을 보고 우리 경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마타도라든가 흑색선전이라든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정말 공정하면서도 활기 있게 하면서도 또 미래를 위한 특히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공동으로 정권 교체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나아가자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경선하는 과정에 아마도 후보들끼리 또 격렬하게 하다가 보면 그러한 이제 또 모습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네거티브 대항팀이라든가 아니면 검증위원회라든가 해서 적절하게 경고하고 사전 또 설명도 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거티브나 이런 거 말고도 막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할 방침이 있으실까요? 우리 후보자들 아까 보셨지만은 정말 도덕적으로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각자 어떤 그런 국민에 대한 예의와 이런 자세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막말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한 후보자분께서 이번에 수도권과 청년층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2021년 우리 당의 분위기 일시는 그 새로 편입된 지지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까 그런 우려하는 막말이나 다소 과장된 어떤 주장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새로 편입된 지지층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각 후보가 알고 경선 과정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은 아마 민주당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발언들이라는 것좀 자제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하태경 의원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부정선거 두고 설전이 잠깐 있었잖아요. 네. 하태경 의원이 요청한 것처럼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당 차원 발표 계획 있으실까요? 저는 뭐 그 후보 간의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한 이견을 당 지도부나 아니면 경선준비위원회 또는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르다를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이야말로 후보 간의 상호 토론에 아주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탄핵의 강은 건너졌잖아요. 네. 부정선거의 강은 따로 공식적으로 건너지는 않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탄핵의 강을 넘는다는 것은 제가 대구 연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탄핵에 찬성한 국민들의 생각도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우려나 반대를 하는 그런 국민들의 생각도 같이 담아내겠다는 것이 공존의 정신이기 때문에 저는 부정선거나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제 개인의 생각은 아마 국민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경선이 시작될 무렵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결코 공정함에 있어서 좋은 선택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또 후보자 측에서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1차 컷오프 여론조사 100%에 대한 비판이 나왔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실까요? 어떤 1차 컷오프 경선 여론조사 100%로 하겠다는 결정에 대해서 오늘 비판이 좀 근데 나왔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 당내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후보만 12분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후보로 등록하실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 경선에서도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 후보로 나왔는지조차도 가름하기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 컷오프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이벤트라든가 방법들을 논의는 해가고 있지만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이렇게 압축을 해서 한 8명 정도로 압축을 해서 한다면은 100% 경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전문가들과 많은 우리 그 국민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1차 컷오프 100%에서도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거에 대해서 좀 당 지도부와 경준이 입장이 좀 다른 모습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던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 역선택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100% 경선에서 역선택 조항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많은 우리 경선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크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었고 저 경선준비위원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당은 당규상에 선거인단 50% 일반 국민 50%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왜 그런 조항을 넣었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럼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만 가지고 경선을 하자는 것 아니냐. 그러면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선거를 해버리지 구태여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넣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여기에는 우리 그 일반 국민들 그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정의당 지지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우리가 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이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은 넣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이제 논의됐던 개연성은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규상에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까지 각종 당내 경선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았었고 또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고 하지만 또 전당대회에서는 아무리 당내 선거라 하더라도 그런 조항을 적용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한번 규정을 확실히 하는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발언이 나왔었고 그 안에서 최고위원 다수는 역선택 방지 조항에 삽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것이고 아까 서병수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적인 의견과 그리고 경선준비위원회와의 상호 의견 교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4달 중에 이제 경선을 유료를 확정해서 발표할 때는 아마 후보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경선룰이 50%대 50%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반 국민을 조금 더 늘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실까요?
그런 이제 본경선 룰이 당헌 당규상에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뿐만이 아니라 최소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룰을 바꾸는 문제는 후보들 간에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후보들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바꾸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대표님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현안 관련해서는 여쭤볼게요. 네. 오늘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 배우자 벽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입장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라고 하면은 보통 아주 위법적인 사안이거나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검증이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은 그 벽화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조롱 같은 행위 아니면 또 그런 음해 행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권자에게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보다 오히려 그것을 하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지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은 성숙한 시민 문화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되어 있는 나라지만은 그런 정치적 담론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방식보다는 더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